악의 축이요? 악의 축. 누군가가 누굴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보면 뒤에 명태균 씨하고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데 이쪽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렇게 변호를 썼던 것 같네요. 지금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관련해서 무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새벽 00시에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촉발된 일이에요. 이준석이 갑자기 네. 경선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선거 캠프에서는. 예. 아무리 촉박하게 마지막에 결선 투표 경선을 해도 네. 하루 정도는 앞두고 해요. 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관계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자문을 구했다고요? 네네네. 전화하고 메시지.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녹취를 하나 공개했잖아요. 거기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화통화 관련 내용 이거였는데 그 시작이 이준석 때문이다. 여기서 이게 이준석 의원이 뭘 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분의 어떤 반박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영선 경선하라던데 이런 연락이 통화 유도라는 신박한 논리는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경선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명태균 씨가 이제 그걸 듣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전화를 해서 뭐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준우 의원. 갑자기 이제 명태균 씨 측, 명태균 변호인은 이준석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네요, 지금요. 네, 일단 이준석 의원하고요, 그 변호인 김소연 변호인이죠. 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아야지 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관계는 그럼 약간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네, 안 좋은 관계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옛날에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준석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탈당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의 성산남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탈당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악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변호인을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좀 담아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영선 네. 경선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네.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네. 송치훈 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실수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이걸 몰아가려고 저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저 발언 때문에 저는 공천 개입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언,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들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아마도 그 당시에 대표로서 이거 경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다음 날 5월 9일에 또다시 뭔가 그 명태균 씨가 그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뭔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화한 거죠. 야 그거 그냥 해라. 김영선으로 해줘라라고 얘기했다고 한 다음에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걸로. 그렇게 명태균 씨와 우리가 들었던 5월 9일 통화 전후로 한 그 전후 사정이 오히려 전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백한 꼴이 됐다. 저는 스토리를 완성해 준 것이지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잘못은 저 내용에서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김소연 변호사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의힘 공천 신청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치인으로서 반 정치인 반 변호사인 분이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전 실수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명태균 씨와 굉장히 가깝고 연락을 자주 하고 약간 이런 취지 설명했잖아요.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만나주고 뭐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걸 내가 지금 보고서 네. 뭐 그내 거기 일일이 데리고 오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남의 헌 얘기를 갖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그냥 막 맹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 나는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그런 대해서... 통화 한 적이 없어. 그 사람 하는 얘기지. 이준호 의원. 네. 어떤 뭐 이거 포함해서 앞선 얘기까지 이준석 의원 관련된 얘기까지. 예. 아까 경선 얘기 잠깐 했는데요. 예. 경선 그 참여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듣고 얘기를 전한 건지 아니면 들을 척하면서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경선하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후보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고요. 예. 또 경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경선 들어가면 좋겠다 추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선관위에서요 문제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미 예. 입장을 밝혔죠. 민간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거고 당선 신분도 가능해서 문제가 없는 거다. 만약에 대통령 신분이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예. 선관위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지금 대화에 대해서는 저것도 사실 명태균 씨의 주장에 명태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이죠. 지금.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 사기 전가가 있는 거고요. 허풍이 있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김종인도 내가 뭐 데리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지금요. 이제 심사 날짜 잡히면 이제 판단을 법원에서 할 텐데 그 영장에 담긴 내용이 이제 보도를 통해 조금씩 알려졌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럼 이게 김영선 전 의원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김영선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돈 거래 이게 여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여기서 이제 공천 뭐 개입 의혹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건데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이제 뭔가 이런 관련 질문을 받고 뭔가 이제 설명을 좀 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불량증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명수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좀 질문을 제대로 답변.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취재진의 질문에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도 있는데 송치훈 부의장.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공천을 이유로 그걸 배경으로도 돈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건데 그럼 검찰의 향후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사실 공천을 만들어준 사람은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수사가 완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7,600만 원 그냥 일반적인 추천을 아까 뭐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가 자신의 공천을 만들어줬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했을 때 그게 일반인이 국민이 추천했을 때 그렇게 메이드가 됩니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600만 원 그냥 꾼돈이라고 했지만 빌린 돈 갚은 거라고 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채무가 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그 아래에 있었던 공천을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거의 2억 4천만 원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후보자가 그냥 단순히 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라는 말만 믿고 그냥 2억 4천만 원을 주겠습니까? 공천 대가로. 아마도 그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성공했던 사례 아마도 통화 녹취록을 들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정도로 김영선 전 의원을 만들었어라는 신뢰를 줬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까지 공천 부탁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공천이 안 됐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말고는 공천 이런 것들을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갚아줘야 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의 일부를 또 그 사람의 갚는 비용으로 쓰는 이런 돈의 흐름 때문에 전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아까 말했던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온다는 말은 그 말만큼은 진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전반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돈 거래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가 그 폐기했다는 핸드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대선 전후 기간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돈의 흐름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의원 이제 공천 희망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지방의원 2명한테서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지방의원 공천 희망자 사이에 명태균이 중간자로서 이제 돈의 흐름이 있었다. 이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공천에 대한 대가로 지방의원 후보자가 명태균이 돈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면 김영선 의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공천 받았을 때요. 그때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일단 높았습니다. 당 대표 출신으로서 여론조사 압도 높았고 그다음에 대선 기여도를 중심으로 공천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쟁 후보였던 김종량 후보보다 훨씬 더 대선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PK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올라가서 직접 대선에 뛰었었어요. 그리고 김종량 후보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행정관 출신이어서 우리 쪽 진영도 아니었다. 그래서 어차피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당에서 공천을 받게 된 사람인데 이때 중간에 명태균이 끼어들어서 내가 잘 말해서 공천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천 헌금은요. 지방의원 선거가 왔다 간 그 공천 돈 흐름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법원의 판단이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겠네요.